이번 시간에는 딸기 육묘 중 최근 요즘같이 이제 딸기 육묘 후반기 때 일어나는 생리장애로 백화증, 딸기 백화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화증은 노지 육묘에서나 또 하우스 육묘에서나 노지 육묘에서 다 이런 증상이 처음에는 이제 누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백색으로 백화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주 이제 심각할 때 이런 증상이 나오면 거의 죽지는 않지만은 거의 능력 구실을 못하죠. 딸기 구실을 잘 못하는 그런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이제 철결핍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엽록소 철결핍입니다. 백화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철결핍이다. 그래서 철분은 정상적인 식물 생활 활동에 필수적인 미량 원소입니다. 엽록소 합성, 광합성 및 호흡과 같은 다양한 대사 경로에 관여합니다. 철분은 지각에서 풍부하죠. 그러나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이제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하기가 철은 쉽지 않다. 불량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육묘 중에서는 배지 pH가 이제 6.5보다 높을 때 활성 철 함량이 감소하고 불용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배지에. 그래서 pH가 7.5 이상 되면 황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증 원인을 한번 봅시다. 방금처럼 이제 철이 풍부하더라도 산도가 높으면 배지 이제 배양액의 산도가 높으면 절결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양액의 산도가 6에서 6.5 정도가 좋고요. 6.3, 6.5가 적합하고 그리고 pH가 이제 7이 넘으면 이제 질산을 넣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일 때는 지금은 육묘 때는 저온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고온이 있다가 저온으로 떨어질 때 그리고 질소가 1조가 부족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부족 시에 문조기 백화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배지가 가습할 때 그러니까 아주 고온이고 이러니까 더우니까는 물을 자주 주면 가습된 경우 배지가 가습되고 빨리 뿌리가 노화되기 쉽습니다. 뿌리가 노화가 빨리 되면 세근이 이제 막 생기고 부정근이 이제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철 흡수가 어렵다. 또 가다한 동제 처리, 예를 들어서 시드름병, 예를 들어서 후사리움 시드름병에 대해서 이제 짝병이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동제를 들어 한 2번, 3번 쳐줍니다. 이 동제가 결국은 철의 킬레이터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백화증 현상이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에 가다 해도 그런데 질소가 갑자기 확 결핍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철은 이제 햄단백질 그러니까 메나키놀 같은 이제 비타민 K2와 같은 이런 거하고 잘 결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부족해서 질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걸 끊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량 조절제 이제 농가에서 전원기 살림꾼, 사천왕, 실바코, 빛나리 등 이 생량 조절제 이것은 주로 이제 질소 고리를 끊어줍니다. 질소 지베레린을 이제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살림꾼은 메타코나졸이고요. 사천황하고 실바코는 대부코나졸입니다. 그래서 사천황은 대부코나졸이 15%고 사천황은요. 실바코는 20%입니다. 15%, 20% 차이는 적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주로 쓰더라 농가에서는. 빛나리도 쓰는 농가가 있는데 디니코나졸이 5%입니다. 빛나리는 염소화물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염소화물이고 질소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량 조절제 결국은 이제 질소 고리를 끊어줌으로써 탄저병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갈변됐을 때 백화증이 오더라. 한 갈씩 갈변돼서 뿌리가 굉장히 노화되고 갈변되면 백화증이 오는 원인이 되더라 하는 거고요. 이제 정식 후 이제 딸기 정식하고 나서 이제 백화증이 올 때는 이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다량 원소가 여러 가지 원소가 부족할 때도 발생되고요. 물을 자주 주면 가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습에서 이제 백화증이 오는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온도 변화, 그 정식 후에는 온도가 갑자기 푹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습도가 많다가도 확 건조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백화증이 올 수도 있고요. 일조가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흐린 날이 계속되면 일조가 부족해서 강압성이 감소돼서 백화증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질소를 너무 과다해서 토양에 이제 질소질이 많으면은 칼륨하고 인이 결핍돼서 올 수도 있고요. 다량의 그러면 대비를 실수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의 또 pH 중탄산이 굉장히 높으면 백화증이 올 수도 있다. 정식 후에. 그러면 활착이 굉장히 더디겠죠. 정식 후에는. 그래서 백화점에 이제 피해 증상을 보면은 주로 신엽에서 일어납니다. 신엽에서. 인맥에서는 녹색을 띠지만은 그 항백화되어서 전체가 잎이 항백화되고 또 백색으로 되고 뿌리가 이제 갈변되고 뿌리가 이렇게 갈변됩니다. 그래서 항백화가 되는 이렇게 되는데 나중 되면 이제 황색이 이제 백색으로 돼서 이걸 이제 백색으로 변하면 이제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딸기가 느끼는 비료의 결핍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양한 비료의 결핍에 따라서 옵니다. 철이 가장 흔합니다. 철이 원인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철결핍이 이제 백화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도 백화증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백화점이 될 때는 마그네슘을 좀 처리해 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황산에도 잎의 정맥에 영향을 미쳐서 백화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황산이 많아지면. 그리고 질소가 많아지면 산성 토양에서는 이제 백화증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 질소 가역으로 인해서 아연이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같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연, 질소, 황산, 마그네슘 이렇게 원인이 됩니다. 이런 원인에도 철결핍이 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화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화증은 단순히 잎이 항변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적절하게 이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질병이라든지 또 꽃눈이 약해진다든지 수량이 감소한다든지 면역이 떨어져서 병에 취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백화증의 증상이 후유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증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백화증은 사실은 이제 그게 전염되는 백화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염되는 백화증인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대부분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이제 철결핍에서 백화증이 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백화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감염성 백화점은 이제 예를 들어 심각한데 여기서는 감염성이 아니다. 비감염성 백화점은 이제 철 부족이 오는 현상이 심각하더라. 심하더라. 이제 철 부족. 그 원인은 이제 앞전에 말씀했죠. 너무 가습해도 안 되고 온도 변화가 심해도 안 되고 마그네슘도 결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항산 마그네슘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미량 요소가 부족할 때는 미량 요소를 보충하면 되고요. 또
과습한다든지 이럴 때는 물을 좀 줄여준다든지 하면 되고요. pH가 높다는 것은 pH를 조금 낮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치료 백화증에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백화증의 실제 치료를 이제 딱 철을 연면살포 할 때는 킬레이트 철 우리가 이제 물 한 말당 킬레이트 철을 10 내지 20g 1000배 내지 2000배를 가지고 물 아스코브르산 하는 거는 비타민 C입니다. 이거는 물 한 말에 한 50g을 첨가해서 살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킬레이트 철과 비타민 C, 아스코브르산을 물에 태워서 적정하게 처리하면 효과적이다 하는 게 백화증에 효과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구연산을 갖다가 구연산은 물 한 마리에 20g 정도, 물론 40g 넣어도 됩니다. 뭐 그런데 너무 많이 열 필요는 없고 20g 정도, 1000배 정도 여가지고 킬레이트 철을 한 10 내지 20g을 첨가해서요, 물 한 말당. 그래서 뿌립니다. 그래 구연산은 녹일 때는 뜨거운 물에다가 녹이는 게 좋습니다. 요 연면살포하는 방법을 잘 터득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백화증 치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미생물의 이제 킬레이트 처리, 미생물 생산 킬레이트 처리 시데어포 하는 게 있습니다. 시데어포. 그래서 미생물에 이제 생산되는 킬레이트 물질에 시데어포, 사이드로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건데요. 미생물이 만들어지는 이제 사이드로포 물질을 처리한다. 이거는 좀 사실은 뭐 좀 아직까지는 좀 공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시데어포를 가지고 이제 물질을 가지고 그 철과 같이 연면살포를 하면 굉장히 흡수가 조장되고 촉진된다. 그러니까 시데어포를 만드는 미생물들은 이제 수도모나스라든지 바실러스 계열이라든지 그 유산균 중에서 락토코커스 락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데어포를 만들지 않지만은 메타키눔, 비타민 K2라든지 또 아니면은 햄 단백질을 형성해서 철을 함량을 흡수를 조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데어포에 대해서는, 미생물이 생산 시데어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다음 시간에 어떤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시데어포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데어포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딸기 육묘중 지금 요즘 같이 이렇게 백화증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백화증이 아주 심각하게 돌출되기 전에, 뿌리가 이렇게 아주 갈변되기 전에 우측에는 많이 지금 갈변이 진행이 빠르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이렇게 갈변되면 뭐가 생깁니까? 시드름병이죠. 짝병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짝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느 한 부위가 좋으면 어느 한 부위에 문제가 되고 다 이렇게 아주 좋게 골고루 딸기를 키울 수는 없다. 아주 건강한 묘를 키우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오늘 실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백화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두서없이 이렇게 강의했습니다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